Joining us now, CNN chief data analyst Harry Enten. Harry, we're talking about tariffs here. You're just hearing that conversation. Has Trump push for tariffs been successful in the minds of the American people? No. No is the simple answer. I mean, I think that Americans have moved more against tariff than any other major Trump policy that he's been pushing during this second term. What are we talking about here? Well, why don't we just look at this? New tariffs on imported goods. You go back to November of 2024, the majority, 52%, were in favor of it. Look at where we are now. (1월) 중순부터 미국과 캐나다 간 규제 흐름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패턴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2026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표면상으로는 관세 분류의 일상적인 조정처럼 보이는 기술적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양자 무역에서 전략적 민감도, 범주를 재평가하고 농업 부문에서 우선적 접근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파트너 목록에서 캐나다를 은밀히 제외시켰다. 문화는 중립적이고 강조점이 없었지만 그 즉각적인 효과는 오타와 외교계에서 명확히 이해되었다. 2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 농업은 미국 규제 당국이 정치적 긴장 시기에도 유지해온 보호구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이 조치는 사전 경고나 기술적 조정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스템 관측자들에게 기술적 검토라기보다 백악관이 기존의 구조적 요소로 간주되던 관계들을 유연화하려는 의도를 의도적으로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발표 몇 시간 후 캐나다 재무부와 대외무역부처 간에 내부 공문이 돌며 보좌관들에게 현행 계약과 USMCA 보완협정의 참조 조건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긴급함은 패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경계가 넘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 차례의 정보 교환 만에 농업 부문 대표들, 야당 의원들, 물류기관들은 이미 이 조치의 연쇄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긴급 협의를 시작했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퍼진 불안은 조치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실행 방식, 정치적 발표도, 공개적 긴장도, 서사적 구성도 없이 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문서 업데이트였을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 예측 가능성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여러 잡음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미국 정부는 대외 무역 분야에서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더 엄격한 조항을 포함한 양자 협정을 우선시하고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분야에서 역사적 불균형에 대한 관용의 여지를 줄여왔다. 캐나다가 이러한 정책의 주요 표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은 간접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관세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분야에서 물류 투자 축소 및 계약 연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월의 신호는 전환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 무역 결정 체계에서 캐나다에 대한 우대 조치 포기 가능성입니다. 내부적으로 캐나다 의회는 두 단계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 사건을 비대칭적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변동으로 규정하려는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야당은 이 조치를 오타와 워싱턴 측의 제도적 해체 추세의 일부로 규정하며 보다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증상이라는 인식은 새로운 분류 발표 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부재한 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캐나다 정부 보좌관들은 지난 몇 주간 미국 무역기관에 보낸 회의 요청이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하위 기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뤄져 온 주제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침묵은 단절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영향으로 일부 농업협동조합과 물류 컨소시엄이 미국 중서부 주들을 대상으로 한 예정된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예방적 차원의 신중한 조치였지만
운송 경로와 시장의 재편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지역 경제가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서스케처원주와 매니토바주 등에서는 태평양 항구를 통한 물류 대안과 아시아 시장과의 잠재적 협상에 관한 예비 연구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제품의 최종 목적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의 관계에서 감지된 새로운 수준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강제적 적응이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분류 변경 자체는 자동적인 관세 부과를 유발하지도 단기적인 무역 흐름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전제를 바꿉니다.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이 일시적인 정치적 변동에 대해 방어막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이 방어막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상호 의존성의 논리를 지탱해온 예측 가능성이 현재 국내 전략과 단기적 이익에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생산자부터 수입업자, 투자자부터 공공정책 이반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 모든 주체의 기대를 바꿉니다. 이러한 위험 변동은 아직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계약을 계산하는 방식에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남부의 대형 식품 가공 그룹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제재에 대비한 안전장치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계약 검토를 시작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농촌 신용에 노출된 상업은행들은 수출 감소 시 부실채권 발생 전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앙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다. 이는 아직 형성 중인 시나리오 변화에 대한 자율적 반응이지만 이미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제도적 기준이 예고 없이 재설정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은 안전 마진을 확대해 운영하게 되며 이는 비용 증가, 의사결정 지연, 그리고 그간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조건들의 재협상을 강요한다. 패턴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율된 대응 없이도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자 간 흐름을 지탱하던 비공식적 신뢰 계층을 재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부분적으로라도 훼손되면 그 영향은 이를 초래한 문서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조직하는 구조가 어떻게 표면상 기술적인 조치들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찰, 즉 미묘한 신호들을 구조적 움직임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재구성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가치가 드러난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 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한 반영으로만 관찰되지 않고 북미 무역관계 패턴의 보다 광범위한 재편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역 경제 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는 2020년 기존 나프티를 대체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 중에는 6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재검토 시한은 2026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이번 반기에 내려진 모든 결정, 관세의 재분류 같은 기술적 조치까지 포함, 이 다가오는 재검토 협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띠게 된다. 미국이 차기 협상을 주도하려는 조건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즉각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농림부는 무역위험평가센터를 가동하여 관세 인상 시나리오별 영향 시뮬레이션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외교부는 캐나다가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싱턴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USMCA 재검토 압박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캐나다 외교부는 아시아 주재 외교관들과의 비공개 소통에서 수출 흐름에 갑작스러운 전환에 대비한 물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신중한 어조이지만 기존 안정적 시나리오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타와의 신호가 간과되지 않았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들은 간접적 보복 조치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무부와 백악관 경제정책실과 협의에 나섰다. 주요 우려는 관세 자체보다 양국 산업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의 분열 가능성에 있다. 캐나다 농산물은 미국 공장에서 가공되며 미국산 원자재는 캐나다 내륙의 물류 구조에 공급됩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논리는 규제의 동기화, 예측 가능성, 장벽 부재로 인한 물류 비용 절감에 기반합니다. 사소한 변화라도 산업투자 부문의 중장기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의 중국과의 협정 추진은 단순한 다각화 추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 고조를 인지하고 카놀라와 밀 같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 조건을 은밀히 완화하며 미국과의 관계 불안 시 우대적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재분류 이틀 후 발표한 짧은 성명에서 중국의 안정적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은 전통적 곡물 및 종자 공급업체와의 개방적 대화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이 메시지는 오타와에서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무역 흐름 협상을 위한 공식적 개방으로 받아들여졌다. 명백한 영향력 확대 전략을 가진 강대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무게감과 실질적 힘을 지닌다. 특히 워싱턴이 남긴 예측 불가능성의 공백 속에서 발생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민간 부문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캐나다 농업협회들은 아시아 구매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한 반면 대형 물류 그룹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항구를 통한 경로 재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식품업계 대표들이 캐나다산 제품의 상당한 재배치 시 국내 공급망에 비용 증가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빵 및 유제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제빵업협회 American Bakers Association는 의회의 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역 분쟁이 수백만 소비자의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현 관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역사적 파트너들, 특히 서방우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유통되고 있다. 외교 정책 분석가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는 해석은 무역 예측 가능성이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협상 수단으로 배제될 때 외교적 비용은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높은 안정성을 유지해 온 관계에 변동성 요소를 재도입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이 자체 지역 블록을 조정하는 능력의 약화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원 내부 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은 캐나다가 비료, 식물성 단백질, 바이오 연료 등 분야에서 중국과 구조적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략적 공급망이 부분적으로라도 북미권 밖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식품 및 에너지 산업의 의존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갈등은 단순히 상업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측 간의 각 단계별 조치, 응답 없는 제스처, 장기간의 침묵은 층층이 국가 간 관계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수렴은 캐나다의 관세 재분류 사건이 초기에 기술적 조정으로 취급되다가 경제연구센터, 지역상공회의소, 다자간 기관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나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정 부재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 심력에 맞서
미주 지역 체제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역사적으로 흐름의 지역화와 다자주의 논리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 주도국들이 남긴 공백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USMCA를 둘러싼 제도적 움직임과 일방적 무역 결정을 지속적으로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 긴장을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긴장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언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지, 그리고 국제적 시나리오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긴장이 지속되고 환경이 더 이상 고립된 사건으로 해석되지 않고 지속적인 소모 과정으로 굳어짐에 따라 경쟁적 해석들은 더 일관된 형태를 띠기 시작하며 마치 마찰 없이 공존할 수 없는 해석의 선들처럼 보인다. 법률 분야, 특히 국제상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여전히 극히 상반된 시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압박 협상 논리와 전략적 레버리지 개념에 기반한 보다 실용적인 흐름은 관세 재분류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재검토 전 출발점을 재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단절이 아니라 비용을 부과하고 양보를 가속화하며 향후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술적 강경책이다. 이는 워싱턴이 공식적인 재검토 절차가 본격화될 때 요구 수준을 높이고 캐나다의 협상 여지를 축소할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면 상무부 전직 관료들과 중기적 제도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가들로 구성된 보다 신중한 입장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 계산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고 본다. 이 그룹에 따르면 논의는 관세율이나 타격받은 제품 유형, 재분류의 기술적 메커니즘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이 조치 뒤에 드러나는 패턴에 있다. 이 시각에서 미국은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전통적 모델을 점차 관리된 불안정성이라는 교리로 대체하고 있으며 여기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닌 무역 거버넌스 도구로 통합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단순한 특정 압박이 아니다. 이는 대륙적 경제 상호의존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분석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구조적인 방식으로 관계의 논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적 구분은 법적 논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워싱턴과 토론토를 오가는 연구센터, 연구소, 싱크탱크에서는 결정적 딜레마가 관세 비용 자체나 특정 수출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규제의 신뢰 원칙의 훼손에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캐나다와 미국의 농산업 무역은 서면 협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행동 예측 가능성에 대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이 요소는 경제 주체들이 제도적 지속성을 전제로 삼을 수 있었기에 조정 장기 투자, 심층적인 물류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규칙과 신호를 변경하기 시작하면 협정의 형식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은 밀도를 잃게 됩니다. 협정은 계속 존재하지만 효율적인 조정을 창출하는 능력은 약화된다. 바로 이 점진적 약화가 정책 이반자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다. 신뢰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는 연속적인 중단, 끊임없는 수정, 그리고 조정을 점차 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불안정성의 순환으로 인해 훼손된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이 상황은 캐나다를 적응과 전략적 계산이 필요한 불편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 중국과의 대화를 확대하려는 오타와의 움직임은 핵심 파트너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닷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움직임은 합리적인 이익 수호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전략적 함의를 동반한다.
몬트리올 국제관계대학원 SEIM 소속 분석가들은 이러한 재편을 이념적 선택이 아닌 일련의 불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해석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륙체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국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기능을 유지하려는 중간 규모 국가의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체계적 효과와 장기적 위험을 경고한다. 그들은 베이징과의 유대 강화가 다자간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캐나다의 전통적 안정화 역할을 축소시켜 정치적 비용 없이 역사적 약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더 모호한 영역으로 국가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불안정성이 더욱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추가 비용, 지연, 비용 절감 결정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자, 원자재 산업, 물류 운영자들은 불확실한 환경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증가는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 배송기간 연장, 대체 경로 필요성, 규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병행 계약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식 대외 무역 통계에 명확히 나타나기 어렵지만 마진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 결정을 바꿉니다. 여러 사례에서 기업들은 예정된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의 일부를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제도적으로 더 예측 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을 가속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생산망의 조용한 이동을 초래하며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대륙적 통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진적 분리라는 개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논의는 이러한 분리가 특정 정치 주기와 연결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더 분열되고 덜 조율된 새로운 대륙적 무역 관계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계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재검토가 긴장을 완화하고 일부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에 반대하며 이미 손상이 너무 커서 수사적 후퇴만으로는 이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규제 신뢰가 선언만으로 재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기준, 제도적 일관성, 지속적 예측 가능성에 달려있다. 지난 몇 주간 캐나다 의회와 미국 의회 무역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이러한 갈등을 드러냈다. 표현된 입장들은 모순적이었으며 여러 차례 내부적 긴장을 드러냈다.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국내 경쟁력 기준에 따라 관세 분류를 재검토할 주권적 권리를 옹호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특히 장기적 전망에 의존하는 통합 생산망에서 규제 불안정이 파괴적 성격을 띈다라고 경고했다.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등 캐나다와의 교역이 밀접한 미국주 대표들은 물류 혼란, 산업 효율성 저하, 고용에 대한 영향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에서는 농촌 지도자들과 산업협회들이 예측 가능성 방어를 위해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압박했으며 이는 대체 무역협정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긴장의 지속기간, 장기적 효과 발생 가능성, 협정 개정 후 제도적 재편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정치 위험 분석가들은 현재를 가시성이 낮고 민감도가 높은 환경으로 묘사하며 작은 결정도 깊은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증폭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 행정부의 계획된 전략적 행동과 전술적 즉흥적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색 지대는 예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매, 판매, 저장, 투자, 물류 등 실질적 결정은 안정성 보장 없이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최근 신호는 베이징이 현재 상황 속에서 전통적 동맹 관계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파트너들과의 유대 강화 기회를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자간 포럼에서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역사적 경제 블록의 분열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중간 규모 국가들은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약속을 재평가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조합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식 성명뿐만 아니라 침묵, 생략, 은밀한 재포지셔닝, 미묘한 입장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쟁점은 단순히 농산물 관세 논의가 아니다. 수십 년간 지역 번영을 지탱해온 대륙적 경제 구조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반응하고 작동하지만 균열은 이미 눈에 띄며 전체를 결속시켜 온 메커니즘, 즉 조정의 축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는 데는 침착함, 깊이,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제도적 움직임들은 비록 작거나 분산되어 보일지라도 향후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의 운영 패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차원을 넘어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시스템이 통합된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서서히 분열될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영역에서 그러하다.